무서운 이야기, 거래, 하편입니다. 하지만 내 믿음은 내가 태혁의 집으로 향한 그날 산산이 깨져버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혁은 죽지 않았다. 사라져버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내 눈앞에는 익숙한 얼굴의 여성이 나타났다. 태혁의 부모님,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하지만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는 건 대체 얼마만인가. 그래서 그런지 나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작게 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녀가 오랜만이네 와 같은 인사를 건넬 줄 알았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를 알아봐 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녀가 내게 건넨 말은 누구세요? 였다. 예? 당황하며 나는 되물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아무리 얼굴을 마주본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완전히 까먹을 정도의 기간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누구시냐니까요? 저기 저 대현인데요. 태혁이 친구. 분명 나는 당황했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녀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얼굴을 잊는 거 인간으로서 충분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가 내게 건넨 말은 있을 수 없는 단어였다. 있을 수 없는 일, 절대로 이럴 리가 없는 말.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예? 여기는 태혁이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 집에. 씨발. 찰나의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였다. 그 뒤로 나는 그녀와의 조금의 대화를 더 나누었지만 그녀는 태혁이라는 인물이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말해왔다. 사라진 것이다. 김태혁이라는 인물이. 믿을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애꿎은 담배만 피어들 뿐이었다. 몰래카메라인가? 지금 다 짜고 나를 속이는 건가? 아니 그럴 리가. 그럼 대체 이 상황은 뭐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 누구로부터? 발신이네. 4444. 그 녀석이다. 그 악마. 네가 다음으로 자동차를 보았을 때 3시간 내에 근처에 인물을 하나 죽여라. 통 말 같지도 않는 소리. 그리고 연이어 한 통의 문자가 더 날라왔다. 계약 위반 시 최미연은 죽게 된다. 순간 내 동공이 확장됐다. 최미연이라고. 이 빌어먹을 새끼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최미연. 최미연이라고. 지금 내 부모님을 인질로 잡겠다는 말인가? 미쳤고. 아무래도 이 악마는 단단히 미쳤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게 이럴 수 없었다. 이런 씨발. 욕설을 뱉으며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내 시선에는 여러가지 물건들이 들어왔다. 남자, 여자,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커플, 카페, 서점, 고깃집,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자동차. 내 눈앞에는 수십 대의 자동차가 도로를 달려대고 있었다. 그렇지. 나는 지금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다음에 내가 자동차를 보게 되는 그 순간이라고. 그건 지금이었다. 역시 빌어먹을 자식은 내 주변에서 날 지켜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시할까? 아니, 내가 무시했기에 김태혁이 사라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태혁이 사라진 건 그 악마와 연관이 있었다. 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명령을 무시한다고 해도 부모님은 사라지는 걸까? 김태혁처럼.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해야만 한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 건지 알 길은 없어도 지금 내가 살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었다. 나는 서둘러 주변을 살폈다. 악마의 명령에서 근처의 사람을 죽이라고만 할 뿐이었다. 누구를 죽일지는 오로지 내 판단에 달려있었다. 머릿속으로 욕이 가득했다. 누구를 죽여야 할까? 이 주변은 꽤나 어두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번화가였기에 건물들이 뽑아대는 불빛만으로도 너무 밝았다. 일단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에 주택가로 향하는 길목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그래! 저 여자다. 나는 나지막히 읊조렸다. 천천히 여자의 뒤를 쫓았다. 긴장감이 가득 담긴 침을 꿀꺽 삼켰다. 10대 혹은 20대의 초반, 하늘색 반바지에 하얀 후드 집업을 입고 있다. 모자를 쓰고 주변이 어두웠기에 잘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도 여자는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는 상태였다. 최상의 조건, 마치 악마가 내게 살인을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직 공사 중인 건물 옆을 지나 땅에 떨어져 있던 단단히 굳어버린 시멘트 조각을 주워들었다. 그 무렵 여자는 더욱더 어색한 길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마도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여자가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꿨던 그 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상대와의 거리를 좁혔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설치되어 있던 2개의 가로등도 수명을 다하는 듯 깜빡였다. 확실하다. 이 살인은 악마가 개입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로 완벽한 살인의 장소가 만들어질 리가 없다. 신나는 노래를 듣고 있는 걸까? 여자는 고개를 까닥거리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다. 시멘트 조각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발걸음 속도를 높였고 여자와의 거리가 불과 1m도 되지 않을 정도로 거기까지 다가왔음에도 여자는 내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손을 높이 치켜 올렸다. 망설임 없었다. 눈을 질끈 감고 나는 여자의 머리통을 향해 시멘트 조각을 휘둘렀다. 여자는 달말마 같은 짧은 비명을 내질렀다. 그리고 곧장 앞으로 쓰러졌다. 죽은 건가? 아니면 기절한 건가? 그녀의 귀에 꽂혀있던 이어폰이 빠져서 노랫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헤비메탈, 어떤 밴드가 부른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을 그 정도로 흥겨운 음악이었다. 나는 다시금 눈을 감았다. 손을 치켜 올렸고 쓰러진 여자의 머리통을 향해 다시금 손을 휘둘렀다. 둔탁한 소리가 길목에 울려 퍼졌다. 손에 묵직한 감각이 전해왔다. 끔찍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싶진 않았다. 한 번 더 내리쳐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후드 집업의 모자 부분이 빨갛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사실은 더 이상 잔인한 짓을 할 용기가 없었는지 모른다. 나는 서둘러 집에 돌아왔다. 호흡이 가파왔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지금 살인을 했다. 어째서? 악마로부터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신 뒤 나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차가운 물을 들이켰지만 정신은 맑아지지 않았다. 그저 혼란스러울 뿐. 나는 살인 카페에 접속한 뒤 재빨리 쪽지를 살폈다. 받은 쪽지야. 영계. 젠장한. 살인마 제에게서 온 답장이 없다. 상대는 더 이상 카페 활동을 하지 않는 건가? 빌어먹을. 그러면 안 된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이 악마를 떨쳐내야 했다. 이 악마가 지금 나한테 붙어있다는 사실을, 살인마 제이가 이 녀석을 떨쳐버렸다는 사실이다. 그 방법을 물어야 했다.
특히 이 개같은 상황을 해결할 만한 방법이 대체 무엇인가? 쪽지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나는 괜스레 짜증이 들었다.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다. 내가 살인을 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심장이 가쁘게 뛰고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제 나도 저 카페 살인 후기 게시판에 글을 올릴 자격이 생긴 건가? 아니 진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웃기는구만. 마우스를 조작해 살인마 제이가 작성한 글 목록을 펼쳐봤다. 어딘가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 이 녀석은 틀림없이 악마를 만났다. 그리고 나와는 조금 다르게 악마를 이용해 살인을 저질렀다. 녀석의 말투를 보아하니 나처럼 강제로 협박당하는 게 아니라 녀석이 갑의 위치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어쩌면 나와 똑같은 상황일지도 모른다. 그저 나와는 다르게 살인을 즐기고 있는 걸지도.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우선 나는 안전했다. 내가 방금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도 묻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이 녀석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했다. 아무리 살인을 해도 절대 붙잡히지 않는다며 오만한 말투로 말했다. 만약 이 녀석이 나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라면 나 역시 마찬가지일 터. 그러던 중 녀석이 작성했던 글 중 최근에서 두 번째 그 글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 제목은 조금 찝찝합니다. 나는 재빨리 글을 클릭했다. 제가 오늘 친구를 죽였습니다. 저한테는 그것이 있기에 제가 붙잡히는 일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친구를 죽였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와 친한 사이였는데 오늘 작은 다툼 끝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에게 부탁해봐야겠습니다. 친구를 죽였다고? 나와 같은 상황인 건가?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자신의 친구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 아니다. 다툼 끝에 죽이고 말았다는 말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간접적이 아니 직접적으로 친구를 살해야 한다 싶다. 나와는 다른 상황. 나는 다시 목록을 살폈다. 살인마 제이가 가장 마지막으로 썼던 글 제목은 이럴 수는 없어. 제목에서부터 심상치 않음이 느껴졌다. 나는 재빨리 글을 클릭했고 화면에서는 살인마 제이가 작성한 글이 펼쳐졌다.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군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죽여서 안 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실수였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를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실수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내가 죽였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에게 부탁해야겠습니다. 글을 읽자마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마치 횡설수설하는 느낌이다.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고 정신이 반쯤 나간 듯한 느낌이었다. 대체 누구를 죽였다는 걸까? 소중한 사람? 친구? 아니 친구를 죽였다는 거 전에 썼었다. 그렇다면 누구? 여자친구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니 인기척이라기보다는 극한의 공포. 본능적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 녀석이다. 악마. 지금 내 등 뒤에 악마가 서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등 뒤에 서있던 녀석의 검은 망토가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침을 삼켰다. 내가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아니 공포 때문에 열 수조차 없었다.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건 악마 쪽이었다. 계약 파기다. 뭐? 녀석은 덤덤한 오투로 말했다.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검은 망토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지 않는다. 넌 명령을 어겼어. 2번 다. 그러니까 계약은 파기다. 잠깐만.
계약 파기라는 거. 그래. 최미연은 죽는다. 아니, 사라진다.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엄마가 사라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그보다 대체 왜? 나는 명령을 따라 살인을 했다. 아직도 생생하다. 그 여자의 뒤통수를 내리친다면 그 묵직한 느낌이. 근데 왜? 그 여자가 살아있다는 건가? 그럴 리가. 피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살아있다고. 살아있다. 마치 내 마음속을 읽고 있었던 것처럼 악마가 대답했다. 미치, 야 이럴 수는 없어. 씨발, 이럴 수는 없다고. 너 뭐야? 너가 뭔데 씨발? 그건 뭐? 너는 날 그렇게 불렀다. 잠깐만, 무슨 개소리야. 나는 이 녀석을 그것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녀석 혹은 악마, 내가 그렇게 불렀다고.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내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이 악마를 그것이라고 부르던 인물이 누굴까?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의 답을 금방 떠올릴 수가 있었다. 고개를 돌려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다시 거래를 하도록 하지. 다시? 그래, 다시. 허탈한 웃음. 나는 나지막히 욕설 내뱉었다. 너의 친구와 부모님 두 명의 목숨을 되살려주지. 그 대신 너는 내가 원하는 두 명의 인물을 죽여야 한다. 계약을 어길 시 김태혁과 최미연은 다시 죽는다. 할 텐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김태혁과 최미연은 이대로 사라진다. 그리고 조만간 너도 사라지게 되겠지.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태혁이 사라짐으로써 김태혁의 부모님이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요컨대 김태혁이라는 인물이 애초부터 이 세계에 없었던 걸로 세계가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어머니가 사라진다면, 최미연이라는 인물이 애초부터 이 세계에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의문을 지금 들을 수가 있었다.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다. 조건? 너의 기억을 지우지. 기억을 지운다고? 저번의 거래에서도 포함했던 조건이다. 인간을 학습하는 생물이거든. 만약 내가 너의 기억을 지우지 않는다면 너는 다음 거래 때 마지막에 쓰러진 상대의 머리를 한 번 더 찍게 되겠지. 찍지 않으면 상대가 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애시당초 첫 번째 명령을 무시하는 일조차 없었겠지. 그럼 나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거래 끝나지 않을 텐데. 상관없어. 난 너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 장면을 보고 싶은 거니까. 이 짜증나는 새끼. 나한테 거부권은 있는 거야? 없다. 그렇겠지. 나는 침묵했다. 악마가 손을 들어 올렸고 알 수 없는 줌을 읊조렸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쪽지에 답장을 건네지 않는 건가? 그가 죽였다는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살인마 제이의 제이가 무엇인지. 나는 그에게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쪽지가 아니라 욕설을 썼어야 할지도 모른다. 애시당초 왜 이런 악마와 거래를 한 거냐고. 대체 살인마 제이는 무엇 때문에 이 악마와의 거래를 시작하게 된 걸까? 그 순간 읊조리던 주문을 멈추고 악마가 대답을 했다. 여전히 기분이 나빴다. 내 마음을 잊고 있는 듯한 기분. 살인마 제이는 말 그대로 살인마였지. 내게 거래를 제안했어. 자신의 범행이 절대로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살인마 제이에게 욕설을 찌꺼릴 뿐이었다. 이번 거래는 성공하길 바란다, 장대현. 악마의 말이 끝마쳐지자 머리가 핑그르 돌았다.
반사적으로 감았던 눈을 떴지만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눈을 감을 뿐이었다. 검색 키워드에는 살인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가장 위에 떠오르는 것, 살인 카페. 음침한 이름의 사이트. 나는 본래 이런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평범한 백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달랐다. 비현실적인 존재와 맞닥뜨렸기 때문이었다. 악마다. 그것은 악마였다.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났고 한마디를 남긴 채 호련히 사라졌다. 거래는 성립됐다. 라는 알 수 없는 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마우스 휠을 움직였다. 살인 후기. 그 게시판에 들어가자 코웃음이 나올 정도로 유치한 글들이 내 눈앞에 가득 질비했다. 순간 유난히 눈에 띄는 글 제목이 보았다. 나는 절대 붙잡히지 않는다.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글을 읽어내렸다. 오만 방자하지마. 나는 이 글에 달린 댓글처럼 작성자를 비난할 수가 없었다. 이건 모두 사실이었다. 작성자가 말하는 그것을 악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서둘러 댓글을 작성한 뒤 엔터를 눌렸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나는 건 시스템 메시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진짜. 나는 재빨리 회원가입을 눌렀다. 내 간단한 인적사항을 줬고 마지막으로 대화명을 입력했다. 장대호. 본명이었다. 그리고 다시금 엔터를 눌렸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주민번호였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지금 이 카페에 처음 접속한 건데. 사이트에 오류인가 싶어서 다시금 눌러봤지만 역시 또 뜨는가. 시스템 메시지. 뭐야, 렉인가? 혹시 싶어 동생이 주민번호를 적은 뒤 다시 회원가입을 눌렀다. 하지만 역시 화면에 나타나는가 이미 가입된 주민번호라는 메시지창. 내 주민번호도 동생도 안된다. 뭐지? 이건 역시 사이트의 오류인 건가? 나는 마지막으로 아이디 찾기 버튼을 눌렀다. 이 녀석의 말대로 내 주민번호로 아이디가 가입되어 있다며 아이디를 찾을 수가 있을 터. 나는 간단한 내 정보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폰을 받아 적었다. 그러자 화면에 나타나는 거 익숙한 0단어로 이루어진 내 아이디. 정말 내가 여기에 가입한 적이 있었나? 이건 내가 여러 사이트에 사용되는 아이디임이 틀림없다. 똑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찾는 뒤 난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환영합니다. 뭐야 씨발. 내가 이런 사이트에 가입을 했었다고. 의문이 들어왔다. 어라, 화면에 왼편 내 정보칸에 쪽지가 왔다는 알림이 뜨고 있었다. 쪽지? 너무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았다고 사이트 운영자한테라도 날라온 건가? 난 서둘러 쪽지를 확인했다. 발신인데요. 안녕하세요 살인자 제이님. 올리신 글을 보고 이렇게 쪽지를 드립니다. 전 살인마 제이님이 말하신 녀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는 게 힘들다면 쪽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녀석은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녀석은 뭐지? 악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까? 아니 그보다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쪽지를 보내는 거냐고. 날 알고 있어? 나는 왼편 내 정보에 위치한 내 아이디의 대화명을 확인했다. 살인마 제이님 반갑습니다.